안녕하세요. 약사 이지향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기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유가 있고 그 모든 일들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한다는 거 이제 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 밤새 하는 기침 그리고 글글글글글글 숨쉬기 힘들게 하는 이 가래, 이 기침과 가래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우리에게 신호를 주는 걸까? 그걸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기관지 한번 볼까요? 자, 기관지 그림 보세요. 이렇게 마치 숲처럼 생겼죠? 저는 이제 기관지를 보면서 숲속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뭇가지, 이렇게 기관지,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기관지는 이렇게 갑상선을 지나서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폐로 이렇게 퍼지죠. 그래서 꼭 브로콜리를 닮았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브로콜리가 기관지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점점 몸속으로 들어가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해 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요, 기관지하고 인두, 후두, 편도, 식도 이런 걸 엄청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기관지 공부하면서 같이 인두나 후두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은 인두 있죠? 인두는 음식물도 넘어가고 공기도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도 먹지만 이 코가 막히면은 입으로도 숨을 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두로 음식도 넘어가지만 이제 공기도 지나가는 통로죠. 그런데 공기하고 음식이 섞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잘 구분해 주는 곳이고, 인두 다음에는 후두하고 식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두, 후두, 식도, 기도 요게 다 비슷한 곳에 같이 공존하고 있죠. 후두도 한번 보실까요? 후두는 그 기도의 일부예요. 그래서 음식물을 먹었을 때 이 기도로 음식이 들어가지 않게 꽉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또 후두에는 인간의 발성기가 위치하기 때문에 이 공기가 이 후두를 통과할 때 성문이 좁혀지면서 진동을 해서 소리가 난다고 해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를 들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이 살에 걸리는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공기를 마시고 음식을 삼키고 하는 이 작은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조차도 굉장히 많은 근육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얼굴만 주름이 지고 몸의 근육이 부족해지는 게 아니라 인두, 후두, 기도, 식도 여기를 주관하는 근육도 좀 줄고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꾸 음식이 그 식도로 가지 않고 기도로 들어가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 본능의 방어 기전으로 살에가 자꾸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살에 걸리는 것도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려는 굉장히 고마운 반응인 거죠. 그래서 나이를 드실수록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셔야 살에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식도하고 기도를 볼까요? 자, 인두와 후두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과 공기가 섞이지 않고 잘 들어가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인후두 다음에 식도하고 기도죠. 이 식도하고 기도로 이렇게 구분이 잘 되어야 음식은 위로 내려가고 공기는 기도를 통해서 기관지로 내려가는 거죠. 호흡을 할 때는 이렇게 후두가 열리고 음식을 섭취할 때는 후두가 닫히죠. 이렇게 호흡할 때 음식이 들어갈 때 몸이 알아서 열고 닫고 하는 거 보고 참 신기하고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약을 드실 때 있잖아요. 그래서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을 드실 때 이렇게 고개를 젖혀서 드시면 훨씬 살에 많이 걸려요. 차라리 이렇게 드셨을 때 요 근육이 약을 잘 통과를 시켜주기 때문에 약을 드실 때는 이렇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약을 이렇게 드시면서 살에 걸려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자, 공기가 들어가는 곳, 음식이 들어가는 곳 다르다는 거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식도, 인후두, 기두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시겠어요. 코부터 시작하죠. 사실은 공기가 코로 흡입이 되어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기관지로 들어가고 음식은 입을 통해서 인후두를 통해서 이렇게 식도로 내려가죠. 이 좁은 공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근데 또 있어요. 우리가 후두염, 인후염 이런 것도 있지만 편도선염 이런 것도 들어보셨죠? 이 편도는 또 달라요. 인후두하고 식도, 기두하고는 조금 다르게 목 안에 이 코 뒷부분에 위치한 기관인데 여기는 또 림프절에 속해요. 림프. 제가 림프 얘기 많이 했잖아요. 림프는 우리 몸에 그 면역을 수행하는 기관인데요. 여러 그 림프절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편도죠. 편도. 그래서 편도가 부었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우리 몸의 군대가 이 입 안으로 코 안으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하고 맞서 싸워서 염증이 생겼다. 그래서 편도선염이 생겼다면 편도선염이 생겨서 너무 고생스러워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내 몸의 면역이 지금 나를 살리려고 싸우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고 이런 일이 싸움이 너무 지속되고 자주 반복이 되면 내 면역이 좀 떨어졌고 내가 지금 몸의 균형이 깨졌구나라고 알아차리셔서 이런 염증이 잘 생기지 않도록 균형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편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두, 귀인두 편두, 목구멍 편두, 혀편두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이 편도가 우리 몸을 지켜주고 있는 거죠. 몸 안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나쁜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키면서 이제 우리 면역세포, 이 편도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힘이 세면 바로바로 잡아내버리니까 염증이 안 생기겠지만 지나치게 염증 물질이 많이 들어온다거나 또는 우리 면역세포가 좀 약해져 있다면 싸움이 지난하겠죠. 그래서 염증이 자주 생기고 염증이 또 온몸으로 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편도를 잘 관리를 하셔야 이 편도가 우리 몸에 뭐라 그럴까 바로미터? 편도선염이 잘 걸린다. 면역이 약해졌다. 또는 몸의 균형이 깨졌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릴 때는 편도선염이 좀 많이 걸려요. 그렇잖아요. 어릴 때 면역이 좀 약하니까. 그래서 이 편도는요. 5살 전후까지는 좀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 후에는 좀 작아집니다. 편도 이외에 다른 면역기관이 일을 잘 해주기 때문이겠죠. 편도 결석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꽤 있어요. 편도에 결석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아프고 악취가 나고 이렇게 편도 결석이 생기는 건 내가 면역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인후도 이렇게 기관지가 지나가는 길에 사실 여기에 제가 갑상선 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갑상선 이 나비 모양이 이 인후두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갑상선이 안 좋으면 후두 안에 성대가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허스키해진다거나 그러고 실제로 갑상선 수술 후에 후유증으로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 만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 갑상선, 인후두, 기관지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인후두 쪽에 염증이 자꾸 생기고 또 편도 쪽에 염증이 자꾸 생기면 그쪽에 림프순환이 안 되니까 갑상선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뭐 갑상선 관리 따로, 인후두염 관리 따로, 뭐 기관지 관리 따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따로따로 공부는 하지만 사실은 연결되어 있어서 같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기관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기관지는 우리가 이제 숨을 쉴 때 들이마신 공기를 이 폐로 이동시켜주는 도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폐에서 찌꺼기로 나온 그 이산화탄소는 또 바깥으로 이동시켜주겠죠. 공기를 안으로 들여넣고 다시 내뿜고 하는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공기가 이동할 때 공기만 들어오면 좋은데 공기 안에 우리가 원치 않은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또 미세먼지나 뭐 이런 오염물질도 같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또 없애서 폐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기관지에서는 그런 걸 없애주는 점액, 그리고 기관지에서는 그걸 어떻게 없애냐면 빗자루 같은 선모가 막 달려 있어요. 이 선모가 세균이나 먼지 등을 다 제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숨을 안 쉬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깨끗한 공기가 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 기관지가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오염된 공기가 몸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은 건강에 치명적이겠죠. 그래서 기관지의 점액과 기관지의 선모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이 그림에 다 들어있는데요. 기관지가 점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이후에 기관지가 약해지셔가지고 고생들을 진짜 많이 하세요. 그래서 기관지가 어떻게 하면 좋아지냐고 질문들도 많이 하고 기관지에 좋은 영양제가 뭐냐, 기관지만 딱 좋아질 수 없냐 막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기관지만 딱 좋아지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기관지가 우리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몸이 좋아져야 기관지가 좋아지겠죠. 그래도 기관지를 어떻게 하면 좋아지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기관지가 좋아지려면 점막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점막. 기관지는 점막이다. 이거를 잊지 마세요. 근데 이 소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기관지는 점막이다? 네. 위점막. 제가 위장 기능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위도 점막이고 장도 점막이다. 그래서 이 점막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몸은 이렇게 피부로 되어 있지만 몸 안은 어때요? 제가 몸 안도 사실은 몸 바깥이라고 말씀드렸죠. 도너츠를 볼 때 도너츠 바깥도 있지만 도너츠 안도 사실은 바깥이잖아요. 실제로는 도너츠 자체이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기관은 몸 안에 들어있는데 간신, 비폐신 이렇게 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몸 밖은 입에서 항문까지도 사실은 몸 바깥이에요. 이 입에서 항문까지는 근데 점막으로 보호가 돼 있죠. 몸 바깥은 피부로 보호가 돼 있고. 그러니까 점막은 일종의 피부인 거예요. 피부. 그런데 피부보다 훨씬 촉촉하고 이제 점막하고 피부의 차이점은 점막은 뭔가를 흡수하고 청소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근데 기관지 점막은 청소를 하면서 나쁜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면역기관이라는 게 위장하고 다른 거죠. 위장은 소화시키고 흡수시키는 기관이고 점막은 지키는 기관이죠. 우리를 지키는 기관이죠. 그래서 이 점막의 그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점막이 촉촉하면은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이 늪에 빠져요. 점막이 촉촉하니까 늪에 빠져서 우리 몸속으로 퍼져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점막이 건조하고 점막이 말라 비틀어졌으면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이 점막을 뚫고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관지를 건강하게 한다는 건 점막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점액이 두툼하게 있고 그 점액층에 선모가 있는데 제가 이제 환자분들에게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마른 걸레로 청소를 하는 게 쉽습니까? 촉촉한 걸레로 청소를 하는 게 쉽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촉촉한 걸레로 청소하는 게 쉽죠. 그쵸? 당연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이런 것을 몸에 안 들어가게 하려면 이 섬모가 촉촉해야 돼요. 이 섬모의 운동으로 이 점액이 청소를 하는 거거든요. 섬모의 운동에 따라서 점액을 타고 이제 그 이물질들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점액이 부족하면 섬모가 말라 비틀어지겠죠? 말라 비틀어진 걸레로 그 청소를 하려면 청소 힘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청소가 잘 되려면 기관지가 촉촉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섬모가 말라 비틀어지면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냐면 간질간질간질, 간질간질간질 그 있잖아요. 캐캐캐캐 간질간질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뭐가 달라붙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요거를 빼내기 위해서 이제 기침이 또 나는 거죠. 캐캐캐캐 어떻게 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물질이 여기에 달라붙어 있으니까 우리 몸이 살려고 이제 기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섬모가 제대로 이물질을 없애줬더라면 가래가 안 생겼을 거예요. 근데 제대로 청소가 안 되면 우리 몸이 살려고 이제 가래의 형태로 또 이물질을 만들어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관지가 점막이고 점막은 촉촉해야 된다. 요거를 절대 잊지 마세요. 근데 이 점막이 이 기관지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점막, 장점막. 이제 이거는 제가 말씀드려서 아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코도 사실은 점막이죠. 코도 촉촉해야죠.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코딱지가 많이 생겨요. 코딱지가 많이 생기는데 사실은 이 코딱지도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코 점막이 촉촉하면 이물질이 이렇게 잘 들러붙지를 않으니까 코딱지가 안 생겨요. 근데 코 점막이 말라 비틀어져 있으면 청소가 안 되고 또 아이들이 체액이 부족해서 이렇게 열이 올라오면은 코 점막이 말라 비틀어지겠죠. 그래서 코딱지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엄마들이 아이들 코딱지 이렇게 애들이 또 코딱지 먹고 그러잖아요. 짭조름하니까. 그래서 애들 코딱지 먹는다고 막 혼내고 이럴 때 혼내지 마시고 이 코딱지를 통해서 아이의 몸 상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자고 일어났을 때 코에 이런 코딱지가 많이 생긴다면 내가 체액이 부족하구나라고 알아차리시면 좋아요. 이 체액이 충분하면은요, 몸이 건조하지 않고 그러면 피부 촉촉하듯이 코 점막도 촉촉하기 때문에 코딱지가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코딱지가 잘 생긴다면 체액이 부족하다. 이 신호로 받으세요. 자, 코에만 점막이 있는 게 아니죠. 눈에도 점막이 있죠. 눈도 점막이죠. 코도 점막이죠. 또 똑같이 입도 점막이에요. 입도 혀 점막, 구강 점막. 그래서 코딱지가 잘 생긴다, 입안이 자꾸 헌다, 입이 건조하다, 뭐 이런 것들 다 점막에 잘 형성이 안 되고 점막이 말라 비틀어졌다. 이렇게 알아차리셔야 돼요. 식도도 점막이죠. 식도 점막, 기관지 점막, 위 점막, 장 점막, 그다음에 생식기 점막. 이 여성들의 생식기, 질도 점막이고요. 방광도 점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렇게 점막이 많아요. 이 점막이 많은 곳은 어디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외부에서 침투하기 좋은 곳이에요. 즉 몸 바깥이란 뜻이에요. 점막은 우리 몸 바깥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지 점막이 좋아져야 기관지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관지 점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기관지 점막뿐만이 아니라 코도, 눈도, 위도, 장도, 비뇨 생식기도 다 같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점막 건강을 지키는 것은 몸을 지켜내는 거하고 똑같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진짜 점막 건강이 중요합니다. 점막이 튼튼한 사람은 코로나에 잘 걸리지도 않고요. 코로나에 혹시 걸렸다 하더라도 그렇게 후유증이 심하지도 않습니다. 잘 이겨내는데, 점막이 약하신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잘 걸렸다 하더라도 그게 증상이 굉장히 온몸으로 번져서 굉장히 고생을 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나의 점막은 건강한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 점막하고 기관지 점막. 그러니까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또 기관지도 안 좋을 확률이 높죠. 왜? 다 점막이니까. 그러면 장 점막하고 기관지 점막은 똑같은 점막인데 어떻게 다른가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위장편에서. 자, 위장편 안 보신 분 한번 갔다 오세요. 자, 위장편에 장에는 육모세포라고 양탄자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장의 육모세포는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관이죠. 이 영양분을 흡수해서 우리 몸에 혈액을 만들 수 있는 원료를 보내주는 곳이죠. 그래서 장은 이렇게 영양분을 흡수한다면 기관지는 어때요? 육모세포와 같은 선모세포 이렇게 있긴 있는데 이 선모세포는 장하고 다르게 무엇을 하는 기관이요? 면역기관. 흡수가 아니라 청소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흡수를 하느냐 청소를 하느냐 이것만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위장이 안 좋으신 분이 기관지도 안 좋을 확률이 높고 기관지가 안 좋으신 분들이 위장이 안 좋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위장, 기관지 건강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관지 점막과 면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점박세포에 이렇게 포진하고 있던 면역세포들이 알아차리고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그때 생기는 염증 반응이 바로 열이나 기침이나 가래예요. 세균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 이 면역세포들이 사이토카인을 분비를 하거든요. 이 사이토카인이 싸우기 위해서 나오는 물질,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젊은 사람들에게 이 사이토카인 폭풍이 많이 일어나요. 뭐냐면 왜 그 힘이 없으면 싸움도 잘 못 하잖아요. 파이팅을 잘 못 하잖아요. 그런데 힘이 강할수록 큰 싸움이 나잖아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그 면역세포들이 너무 힘을 써서 면역세포들이 힘이 세니까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서 오히려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보고가 되잖아요. 그런데 면역이 약하면 면역세포가 힘이 없으니까 사이토카인 폭풍을 못 일어나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목숨을 잃는 상황은 없는데 빨리 세균 바이러스를 못 없애니까 오래 가는 경향이 있어요. 오래.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아프면 밤새 정말 고열에 시달리면서 끙끙 앓고 아침이면 언제 그랬냐 하듯이 딱 소강이 되는 거죠. 이겨냈을 때. 근데 어르신들은 면역세포가 힘이 없으니까 아픈 것도 아니고 나은 것도 아닌 상태에 열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한 달을 가요. 이게 바로 면역세포의 힘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면역세포가 너무 과하게 하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게 면역의 균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항상 그리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도 면역세포 힘들지 않게 좀 관리를 잘 해야겠죠.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다 이유가 있고 그 일들은 우리를 살리려고 일어난다. 열이나 기침이나 가래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이해가 없으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무섭잖아요.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폐렴으로도 가는 거 아니야? 폐암은 아닐까? 막 이런 굉장히 그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 그럴 때 그런 생각보다는 이제 그런 거는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진단하면 되잖아요. 그거보다 내 면역세포들이 나를 살리려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나를 지키려고 싸우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시면 불안이나 두려움이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많은 환자분들이 사실 그 질병 자체보다는 그 질병으로 일어나는 그 감정 있잖아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으세요.
그런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고, 근데 잘 때 이 면역세포들이 더 힘을 내서 우리 몸을 복구시켜 주는데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환자분들에게 일단 안심하셔라.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를 살리려고 하지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몸을 좀 편안하게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관지는 사실은 폐까지 가기 위한 통로죠. 폐까지 가기 위한 통로고, 폐가 우리 몸에서 양쪽으로 굉장히 크게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렇게 두 개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산소 없이는 살 수 없는 호기성 세포기 때문이겠죠. 양쪽에 폐가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런데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 저렇게 폐가 크지만 그 큰 폐 안에 폐포, 이 포도알 같은 폐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려 있거든요. 그 안에 이 모세혈관이 있는 거예요. 그 아주 작은 주머니 안에 더 작은 모세혈관이 들어 있어서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산소하고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교환을 한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몸은 순환계라고. 지구 2바퀴 반에 혈관이 심장에서 나와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드리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혈관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모세혈관이거든요. 이 폐에 있는 이 작은 주머니, 포도알 같은 작은 주머니 안에도 이렇게 작은 혈관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가 좋아지려면, 기관지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이 그림을 보여드려요, 제가. 이렇게 작은 혈관들이 폐까지 쭉쭉 만들어져야 된다. 즉, 혈액이 많아야 되고 혈액 순환이 잘 돼야 된다. 그래야 이 혈액을 통해서 점막도 잘 재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 폐가 좋아지려면 혈관, 혈액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잘 발달되고 혈액이 잘 공급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이 호흡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숨을 어떻게 쉬고 계십니까? 혹시 이 가슴 호흡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호흡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 횡격막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복식호흡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의식을 하지 않으면 복식호흡을 하지 않고 가슴호흡을 해요. 가슴호흡을 하지 않고 계속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흥분하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가슴호흡인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가슴호흡을 많이 하게 되고, 가슴호흡을 하면 할수록 횡격막은 수축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폐를 보시면 횡격막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횡격막이 호흡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횡격막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 숨에 들어갈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숨 쉴 때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배로 호흡을 하는 훈련을 해주시면 기관지에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횡격막이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공기가 잘 들어가게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숨을 들이쉴 때 배로 이렇게 들이쉬고, 내쉴 때는 좀 길게, 길게 내쉴 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이완이 되거든요. 그래서 들이쉬는 숨은 짧고 내쉬는 숨은 길고, 들숨과 날숨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요 훈련을 해주신다면 기관지 건강에 굉장히 좋을 뿐만 아니라 기관지 이외에 다른 조직에도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횡격막은요, 이 우리 몸이 앞판과 뒷판이 있잖아요. 앞판을 배, 뒷판을 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앞판, 뒷판. 배와 등을 연결하는 가로막, 그래서 횡이라는 말을 하죠.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있는 근육입니다. 근육. 그리고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폐를 이렇게 받쳐주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근육인데 이게 진짜 중요한, 더 큰 중요한 이유는 횡격막을 가로질러서 대동맥, 심장에서 나온 혈관이 이 횡격막을 통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동맥이 나가요. 그리고 또 온몸을 다 돈 혈액을 정맥이라고 하잖아요. 이 큰 하대정맥, 이 하대정맥이 횡격막을 통해서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횡격막을 통하는 혈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동맥, 하대정맥.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바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식도 있죠. 식도를 횡격막이 통과를 해요. 식도를 통과해서 위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횡격막이 수축과 이완이 잘 돼야 대동맥이 잘 흐르고 하대정맥이 잘 올라오고 식도가 잘 위까지 연결이 됩니다. 근데 횡격막이 수축과 이완이 안 되고 딱 수축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근육은 써야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쓰지 않는 근육은 없어지고 수축되잖아요. 그래서 횡격막이 교감신경 흥분으로 인해서 가슴 호흡만 하게 되면 수축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혈관이 같이 쪼여지겠죠? 식도도 같이 쪼여지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혈액 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왜 명치가 아파요? 이런 분들 많잖아요. 어르신들이 힘들고 있으면 아이고 가슴이야, 아이고 가슴이야 하고 두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명치인데 이 명치 부분이 바로 횡격막과 닿아 있다고 상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치가 답답하다, 횡격막이 수축됐다. 네, 횡격막이 수축이 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혈액이 밑으로 잘 내려가지도 못하고 위로 올라오지도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위로는 더워져요. 혈액이 위로 몰려서 혈액이 몰린 곳에는 열이 있겠죠. 그래서 위로는 땀이 나고 어지럽고 막 편두통이 있고 더워요. 막 얼굴이 빨개지고 이러는데 오히려 횡격막 밑으로 가는 쪽은 혈액이 잘 안 올라오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혈액이 잘 안 가서 굉장히 차가워요. 발이 시렵다, 무릎이 시렵다, 막 시렵다, 춥다, 양말을 안 신으면 잠을 잘 수가 없다. 막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횡격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역류성 식도염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이 식도가 이렇게 음식이 내려가고 다 올라오면 안 되는데 횡격막이 꽉 조여주니까 잘 못 내려가서 역류를 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횡격막 호흡을 복식 호흡을 함으로써 역류성 식도염이 개선됐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호흡 때문에 이 기관지를 건강하게 하려고 복식 호흡, 횡격막 호흡을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데 이 횡격막 호흡이 혈액 순환에도 또 위장 질환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좀 한가할 때 호흡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때요? 운동할 시간이 없다면 호흡도 운동이거든요. 왜? 횡격막도 근육이니까요. 우리가 패션 근육, 바깥으로 몸에 보이는 근육에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이 속근육, 횡격막 근육에도 신경을 써야 건강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횡격막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기침은 왜 날까요? 이제 다 아시겠죠? 기침은 우리를 보호하려고 해주는 아주 좋은 작용입니다. 고마운 반응이죠. 유해물질이나 이물질들이 기도 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또는 폐하고 기도에서 존재하는 나쁜 물질들, 의도치 않게 생긴 분비물 같은 이 해로운 물질을 바깥으로 배출해 주는 거죠. 나쁜 물질이 못 들어오게도 하고 이미 생긴 것을 나가게도 해서 항상 기도를 깨끗하게 하려는 그런 자정 반응인 거죠. 그러니까 기침은 고마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래는 왜 생길까요? 가래 역시도 고마운 거겠죠? 기도로 들어오는 불순물을 잡아서 없애는, 그래서 기관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또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거죠. 이 가래는요, 95%의 수분과 단백질, 지질, 무기질 등 하루에 100ml 정도 분비가 되는데요. 우리가 사실 의식을 못 한대요. 건강한 사람은 의식을 못 하는 거고, 좀 질병이 왔을 때 또는 이물질이 많을 때는 좀 과하게 만들어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때 다 느끼는 거고, 평소에도 사실은 가래가 생기고 있어요. 왜 모르냐? 우리가 삼켜요. 우리도 모르게 삼켜서 위로 들어가는 거죠. 제가 저번에 위장편에서 위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관지에서 생기는 나쁜 물질들을 가래로 만들어서 위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산이 충분해야 이 나쁜 물질들을 위산이 다 없애줍니다. 제균을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삼킨 가래에 나쁜 물질이 들어있는데 저산증, 위산이 적게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쁜 물질이 뱃속으로 그냥 들어가서 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게 우리 몸은 연결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이 가래를 삼키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질병 때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노란 가래나 이런 거를 삼키는 건 안 좋겠죠? 그런 가래는 뱉어내 주셔야 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마른 기침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른 기침이 뭐냐면 가래는 없어요. 그냥 간질간질하면서 계속 기침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눈치채셨죠? 마른 기침은 기관지가 건조해졌어. 기관지가 건조해서 촉촉하게 해줘. 수분이 필요해. 체액이 부족해. 라는 몸이 보내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기침을 많이 하신다면 내가 체액이 부족하구나. 기관지가 약하구나. 기관지 약을 사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내가 체액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체액을 빼서 빠져나가게 하는 식습관은 없는지, 또 내가 너무 저염식을 하는지, 내가 너무 잠을 안 자는지, 너무 과로하는지 이런 걸 잘 살펴보고 균형을 잡아줘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상담을 하다 보면 낮에는 멀쩡해요. 낮에는 멀쩡한데 유독 밤에만 기침을 하신다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겠죠.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밤에 기침이 심해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낮에 일을 할 때는 계속 에너지가 순환을 하잖아요. 말을 한다거나 움직인다거나 해가지고 이 폐기관지에 고여있는 어떤 열을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다 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관지가 건조해지면 열이 생기겠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촉촉한 땅에서 식물들은 마르지 않지만 가을 그 갈대숲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을 갈대숲은 어때요? 말라 비틀어졌죠? 말라 비틀어지면 바람이 불면서 불이 붙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가을 산에는 입산 금지 이런 게 있어요. 불 붙을까 봐. 그런 것처럼 기관지가 건조해지면 열이 생겨요. 그 열이 생기면 그 열을 빼내야 되는데 낮에는 그 열을 에너지로 써요. 그리고 말을 하고 이러니까 열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밤에는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환이 안 되고 말도 안 하고 하니까 이 기관지에서 생긴 열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어때요? 근데 기관지에 열이 고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이 살려고 밤에는 기침이라는 형태로 열을 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른 기침이나 밤에 하는 기침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체액이 부족하다. 체액이 부족해서 점막이 말라 비틀어졌다. 점막이 말라 비틀어져서 그 마른 갈대밭처럼 열이 생겨서 열을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기침이나 밤에 하는 기침 다 몸에 보내는 신호고, 나를 살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균형을 찾아주시면 극복하기가 훨씬 쉽겠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기관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차리셨고, 또 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차리셨고, 또 기관지 점막의 중요성도 다 알아차리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이 기침 가래에 시달리지 않을까요? 기침 가래가 우리를 지켜주는 고마운 반응인 건 사실이지만
지나치게 많이 생긴다면 이건 뭔가 균형이 깨졌다는 거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 기관지 관리는 점막 관리라고 했잖아요. 점막이 촉촉해야 되니까 첫 번째가 무엇보다도 체액이 충분해야 됩니다. 체액이 충분해야 그 체액을 통해서 점막이 촉촉해질 테니까요. 제 체액이 충분하려면 지나치게 짜게 먹어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싱겁게 먹어도 안 돼요. 우리 몸은 0.9%의 소금물이 있어야 혈액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혈액이 산소와 영양분과 물을 실어 나를 때 우리 세포들이 건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나친 저염식을 하지 않는 거, 맑은 국을 드시는 거, 그리고 물을 빼는 탈수 음식을 안 드셔야겠죠. 탈수, 몸에서 물을 빼는 음식. 첫 번째가 카페인이죠. 커피, 녹차, 콜라, 이런 탄산음료, 이런 모든 음식이 몸에서 물을 빼기 때문에 그런 음료를 안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술, 말할 것도 없죠. 술도 탈수 음식이니까 기관지가 약하다면 많은 분들이 간이 나쁠 때만 술을 안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간도 간이지만 기관지를 위해서도 점막을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나쁜 음식들을 안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점막은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밥하고 김치만 먹어서는 점막이 튼튼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단백질,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단백질은 질소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되면 간하고 심장에 무리가 돼요. 매 끼니마다 요 정도 손바닥만큼의 단백질을 섭취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면역이 튼튼해야 되겠죠. 잠을 잘 자야 면역세포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달리는 차를 수리할 수는 없잖아요. 멈춰 있을 때 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잠을 잘 자야 점막이 복구가 되고 면역세포들이 우리 몸에 침투한 나쁜 물질들을 다 없애줄 수 있기 때문에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아까 그 폐포에 모세혈관이 가득한 거 보셨죠? 모세혈관이 튼튼해야 돼요. 모세혈관은요, 이 근육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 사라져요. 운동을 해야만이 모세혈관을 지켜낼 수 있거든요. 지나치게 운동을 많이 하면 활성산소 때문에 염증이 생기지만 우리 온몸 곳곳 저 손끝 발끝까지 혈액이 다 가려면 적당한 운동은 너무나 중요하겠죠. 앉아만 있지 마시고 팔다리를 움직여주는 운동을 해주셔야, 이 운동을 해주셔야 폐도 건강해집니다. 또 림프순환이 잘 되어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두, 후두, 편도 이런 데에 자꾸 염증이 생긴다는 거는 림프에 찌꺼기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림프에 찌꺼기가 많으면 갑상선까지 같이 안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림프에 찌꺼기가 많이 생기는 나쁜 음식들, 지나치게 칼로리 위주의 음식들이겠죠. 가공 음식들, 인스턴트 음식들, 칼로리가 많은 음식들, 특히나 매운 음식. 이 매운 음식이 요즘 현대인들 많이 드시잖아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스트레스는 풀릴지 몰라도 기관지는 너무 안 좋아요. 왜? 매운 것이 영어로도 핫이잖아요. 뜨겁다도 핫, 맵다도 핫. 핫하면 어때요? 기관지 점막이 열에 의해서 말라 비틀어지겠죠? 그래서 매운 음식도 안 드셔야 좋습니다. 제가 이런 거 말씀드릴 때 무조건 안 먹어야 되냐 이건 아니고 적당히 균형을 맞춰서 드시라는 거죠. 드시고 싶은 것을 너무 참는 것도 스트레스니까 2대8 정도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기침, 가래, 되게 불편하고 나쁘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참 고맙구나. 이 폐기관지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하는 감사함으로 전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점막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기침 가래가 심해지는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생기는 이 기침 가래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질병들 있잖아요. 그 질병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또 기침 가래가 너무 심할 때 복용할 수 있는 약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